자, 이제 슬슬 컴퓨터 작동 원리 강의의 클라이맥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두뇌, CPU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라든지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CPU와 메모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언어의 문법 강의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C 언어 강의, C 언어 문법 강의, C++ 문법 강의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법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그램은 보조기억 장치에 먼저 저장이 돼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내부적으로 운영체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하는 모든 작업은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웹서핑을 하든 뭐 게임을 하든 결국은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실행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마 앞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하는구나 라고 신호를 받으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면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자, 힌트는 CPU는 보조기억 장치와 직접 통신을 할 수 없어요. CPU는 주기억 장치하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 메모리로 옮겨야 되겠구나. 보통 복사해서 그 4번을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쓱 옮기면 CPU가 그제서야 메모리에 내가 실행시켜야 하는 명령들이 나열이 돼 있구나. 자,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CPU한테 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렇게 할 일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아침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뭐 하고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또 계속 설명을 제가 차근차근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CPU가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 나가게 된다. CPU가 일을 그렇게 한다. 그 정도 들어두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CPU의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때가 왔어요. 자, 앞에서 제가 뭐 이진수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보신다면 결국 CPU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진수로 되어 있는 기계어예요. 그래서 머신 코드라고도 부르고 머신 랭귀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형태를 보면 1010 뭐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언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인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머신 코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언어라고 부르든 뭐 코드라고 부르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물론 초창기 프로그래머들은 하셨어요. 정말 뛰어난 분들이셨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컴퓨터는
이제 모든 정보를 숫자로 바꾸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는 이진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진수로 되어 있는 언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어보다 조금 더 사람에게 가까운 언어 중에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 언어는 이렇게 로드, 애드, 스토어 이런 단어들은 인간이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계어 명령들 이제 바로 다음 장에 instruction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 지침, 이제 뭐 명령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어로 되어 있는 명령들을 좀 인간이 이해할 만한 인간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니모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원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요 기계어가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대치가 된 거다, 뭐 교체가 된 거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낯설죠? 그래서 뭐 기회 되는 대로 뭐 종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스펠 보시면 맨 앞에 M이 있는데 M은 묵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니모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숫자들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여기 뭐 대괄호 뭐 이렇게 해갖고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요 10, 11, 12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 11, 12가 아니고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지금 10진수로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 프로그램의 의미 혹은 얘네가 실제로 CPU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기계어 그 위에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형태를 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얘가 알고 보면 요거예요. C는 A 더하기 B. 그래서 숫자 2개 더해라. 요건데 이제 컴퓨터의 구조상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먼저 어떤 공간을 잡고 그 공간에 3이라는 숫자를 넣어놔요. 우리가 뭐 숫자 2개를 더하려면 머릿속에 그 숫자 2개가 일단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컴퓨터와 사람의 차이가 이게 좀 드러나죠. 우리가 더하기를 배운 게 너무 어릴 적이고 또 지금은 아주 숙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사람의 뇌와 컴퓨터는 또 작동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머릿속에 3이라는 숫자 그리고 4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야 이 두 개를 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하나 잡고 거기에 3이라는 숫자를 넣어놓고 물론 이진수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10진수로 쓰여지는 경우도 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진수로 써야 되는 걸 이제 사람이 공부하는 자료니까 10진수로 바꿔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이제 4라는 숫자를 어떤 메모리 공간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 A라는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숫자 3과 B라는 메모리 공간에 들어있는 4, 숫자 4 두 개를 더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걸 C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자, 요거를 흔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수학할 때도 변수 많이 배웠죠. 그래서 x는 1, 뭐 y는 2일 때 x하고 y 더하면 몇인가 뭐 이런 거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은 이제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공부하실 때 좀 많이 하시게 되겠죠. 일단은 개념적으로 이제 요게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 뭐 C 언어, C++ 언어와 같은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될 땐 이렇게 사람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데 CPU가 사용하는 언어는 요거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보시고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현대의 프로그래밍 기술은 훨씬 발전해 있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 작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문법 강의에서 뭐 컴파일, 빌드, 뭐 링킹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아까 뭐 로드, 그다음에 애드, 뭐 스토어 이런 키워드들을 보셨죠? 니모닉들을 보셨는데 그러한 단어들이 이제 컴퓨터가 수행하는 CPU가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할 때는 와, 컴퓨터가 이런 것도 하네. 이렇게 멋있는 그림도 그리고 막 폭발하는 효과도 주고 소리도 막 나고 막 사람 목소리도 나고 얼굴도 움직이고 막 하니까 컴퓨터가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CPU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명령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숫자를 두 개를 더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메모리로부터 어, 데이터, 뭐 숫자겠죠, 그것도 숫자를 갖고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더한 숫자를 어디에다가 다시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든지, 뭐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아주 어, 기본적인 작업들을 어, 조합을 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거 아주 놀라울 정도인데 이거 정말 뭐 재미 붙이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막 열심히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단순한 작업들을 조합해서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뭐 인공지능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거대한 일들을 만드는 게 바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문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컴퓨터로 하는 게 단순하네. 뭐 이런 걸 좀 느끼실 텐데 일단 여기서는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셋 명령어가 몇 개가 집합이 있는데 걔네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많지 않다고 해서 뭐 한 개, 두 개 뭐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몇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파생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몇 개가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 연산 속도를 늘리게 한다든지 빠르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좀 파생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뭐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PU 명령어라는 게 있고 그 집합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뭐 세세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뭐 공부를 별도로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뭐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C 언어나 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명령어들을 이제 문법이 이제 어셈블리 언어랑 어떻게 대응이 되는가 뭐 이런 거 뭐 재미삼아 한 번씩 봐두시면은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CPU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산술 논리 장치 ALU겠죠? 영어 이름 보시면 Arithmetic Logic Un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ithmetic이 산술을 의미하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그다음에 논리 이제 로직인데 이건 논리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true, false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불리언 연산 이런 걸뭐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문법 강의할 때 보통 다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닛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뭐 단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유닛 그냥 하긴 좀 그래서 장치로 번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ALU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그, 그 연산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연산,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부분이에요. 컴퓨터가 계산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곳입니다.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뭐 일종의 상징인데 숫자 하나가 여기 들어오고 숫자 하나가 또 여기 들어오면 두 개 더해서 일로 나온다.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구조나 뭐 다른 이제 후속 과목들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어요. 제어 장치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예제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요 레지스터예요. 자, 이름이 좀 생소한데 레지스터는 뭐 그렇게 이름 적어 놓는 명부 있죠. 뭐 사람들 이렇게 이름 쫙쫙쫙 적어 놓는 거, 뭐 등록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기능은 어떻냐면은 요 ALU가 일을 하려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은 볼펜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문서도 올려놓고 임시로 메모해 놓은 것도 올려놓고 할 책상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그런 책상 역할, 워크스테이션,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뭐 작업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알아두셔야 될 게 뭐 한 요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이것도 다음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메모리 주소만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죠.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메모리의 주소로서 통신을 한다. 이건 또 앞 강의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CPU가 메모리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 직접 이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임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줘. 혹은 어느 주소에다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다 저장을 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임의 접근 특징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주소, 메모리 여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C 언어 공부하실 때 포인터를 조금이라도 더 좀 잘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포인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근데 또 포인터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이해합니다. 너무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하고 가깝게 일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뭐 메모리에서 읽어온 데이터 저장, 그다음에 명령어 저장. 그래서 레지스터가 저장을 하니까 이거 메모리 아닌가? 자, CPU 안에 레지스터가 들어 있으니까 뭐 저장을 하더라도 뭐 산술 논리 장치 ALU나 제어 장치하고 통신을 할 때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때 훨씬 빠르겠죠. 일단은 메모리와 레지스터는 이제 속도 면에서 차이가 나고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에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문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법 강의할 때 뭐 말씀드릴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레지스터하고 메모리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또 뭐 어떤 교과서 혹은 뭐 어떤 뭐 인터넷 문서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레지스터가 임시로 기억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뭔가가 저장된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구조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하고는 구분을 하는 게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어 장치, 그다음에 ALU, 그다음에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왔다 갔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한다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실제 수행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컴퓨터의 두뇌, CPU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